인사 좀 해주세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간사님 안 보이나? 아직 시간이 지금 사무실에서 오는 길이어가지고요. 저희 10시부터 내일 국회, 정기국회 개원 앞두고 이 민생 관련된 이제 정책 중에서 특히 재벌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라고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서민들, 노동자들, 이제 기업에서 일하시는 이제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피해 보시는지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이제 비급히 처리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중요한 것들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나왔습니다. 국회가 사실 지금 정당들이 다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네 당내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는 민생 정기국회 시작한 만큼 민생국회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요청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국회는 대선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입니다. 대선 전에 이제 국회는 대선 전국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된 이제 어떠한 민생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지금까지도 장기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까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은, 그리고 그 경제적 고통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노동자, 서민들이 겪는 생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는 이제야말로 핑계대지 말고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중소상인 서민 살리기 진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금리 인상 충격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인 중소상인과 서민 노동자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벌개혁, 노동, 중소상인, 민생 분야 과제를 망라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호를 한번 외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네 글자를 3번씩 외쳐주십시오. 더 이상 못 버틴다. 국회는 중소상인 서민 살리기 입법 처리하라. 처리하라. 하도급 민생 중소상인 노동 분야 재벌개혁 분야 입법 과제 조속히 처리하라. 처리하라.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다. 민생이 우선이다. 네, 먼저 이제 노동 입법 과제 부분인데요. 기재부가 이제 최근에 시행령 개정 용역을 받아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나서고,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해고 제한이라던가 부당 노동 처벌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고 이거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 그룹은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 진로에서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배상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임금, 고용, 계약에 대해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입법과제를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노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도 없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하이트 진로, 파리바게뜨 많은 재벌 대기업에서 노동 탄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법치만 운운하면서 노동 탄압에 앞서고 있습니다. 노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옆에 있는 천막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외치며 투쟁하고 그 투쟁의 결과로 만들었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오늘 15일차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부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리고 노사간이 합의한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을 해도 손배 가압류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 민생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 대한민국은 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 심각한 소득 격차를, 부동산 폭등은 자산의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고, 코로나에 더해 물가 폭등,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노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공동체로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OECD 최고의 자살률, 중대재해, 그리고 노인 빈곤율, 저출생률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시기, 국민들로부터 5년간 국정 운영을 위임받아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심화된 불평등은 외면하면서 출범과 동시에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민간경제, 시장 중심 낙수로 논문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쏟아낸 감세 정책만으로도 향후 5년간 60조에 달하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재난입니다. 신림동 지하방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엄마와 초등학생 딸, 장애를 가진 이모가 불평등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사회의 외면과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정말 처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0.3평도 안 되는 철장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삭감된 임금 30%의 원상회복을, 하이트 진로 노동자들은 15년 전 운송료로는 도저히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다라는 절규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손배 가압류와 계약 해지였습니다. 이처럼 원청인 대우조선과 하이트 진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난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법치를 앞세워 3대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을 말하며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주 52시간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시간 계약, 직무급제와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임금 계약,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관 위탁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계약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실질 사용자 교섭 의무 부과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개혁이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52시간 무력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 누구를 위한 혁신이고 공정이고 법치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불평등은 이제 재난이다, 그런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부디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구호를 외치고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하고 노동안전 보장하라!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더 이상은 못 버틴다! 민생이 우선이다!
네,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상가 임대료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을 핑계로 또 이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성품 튀김류 구입 강제하고 폭리를 취한 BHC 치킨 본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맹본부 갑질에서 고통받는 가맹점 사장님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에서 고통받고 있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분들까지 이분들을 위한 중소상인 입법 과제를 한상총련의 이성원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년간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이제는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인력난 등의 중첩된 고통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일자리 전체에 걸친 위기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역시 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의무휴업을 폐지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재는 시도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금은 의무휴업을 폐지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기업에 더 유리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대기업들의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늘려서 대한민국의 최고 사회적 약자로 드러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때입니다. 또 허울뿐인 자율 규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자율규제 좋습니다. 자율규제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살린 적 저희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또 얼마 전 정부 예산안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유지해왔던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정부에는 여야에 상관없이 자치제장들이 골목을 삼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계속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 성능에 대한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막연히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부담 때문에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만들었던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도 빨리 입법을 통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임대료 문제는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치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가 그 효능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그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20년 하반기에 현재 소상공인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위기입니다. 국회가 반드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따가 재벌개혁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중소상인 정책이나 뭐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정책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같은 어떤 그 진짜 그 중요한 경제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동맥, 정맥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모세혈관 같은 시민들의 어떤 힘이 없으면 경제는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지금 그 어떤 정책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구호를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소상인 상가임 임차인 부담 완화하고 그러면은 한 번만 해주고 다음 발언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기재 웬 말이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하라! 근절하라!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납품 단가가 연동되지 않아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최근 금리 인상기에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그 하반기 기준금리가 3%로 전망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를 올려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그대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곡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으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 노동자들은 한계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이 아니라 당권에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앞에 있을게요. 경제 안정축이 꾸렸지만 지금 민생 법안 통과된 것 유류세 인하 등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유류세 인하는 그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 국회는 민생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국회가 나서서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폭리와 불공정으로부터 하청업체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인상분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공급업과 상승에 따른 하도급 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적인 계약 거래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원정회의를 번번이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 대금에 반영되도록, 그리고 원청일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하청업체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계부채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섰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곱절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민생이 가계가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빚으로 막아서 과잉 채무자를 양산하고 주변에도 빚 문제를 전이시켜 사회적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파산회생 제도를 정비하고 최고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할 일이 태산에 놓고 있는 국회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들 이번 정기국회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소모적 정쟁에 빠져서 민생을 등한시한다면 그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그저 구호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도급 민생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와, 네, 마이크가 꺼졌는데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강화하고 한계 채무자 사활동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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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값지 못 살겠다! 중소기업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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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졌다고 죄인이냐? 한계 채무자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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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 가석방에 이어 사면이 되었는데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 일반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지난 물난리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을 마감하신 분들까지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만 윤석열 정부는 복지를 두텁게 하기는커녕 감세 정책에 급급합니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하겠다면서 사실상 재벌들 경제범죄 형량을 가볍게 해주고 대주주 지배력만 도입하는 복수결권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벌개혁 과제에 대해서 민변 김종모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민변 김종모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재벌을 정점으로 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 보고 더 높이 올라가라, 니네가 모든 걸 다 해먹어라,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2016년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이재용, 내가 널 잡아줬지만 풀어줬다, 더 높이 날아올라 돈을 벌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 다 해먹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재벌들은 더욱더 날개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좋아요. 복수결권 허용해주세요. 세금 완화해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막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얼마나 막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없앤다고 합니다.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든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투기 과세되던 개인들에게 과세되던 돈을 어떻게든 깎아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를 한시적으로 마감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투자하거나 자기한테 투자하거나 다른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데 돈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건 없애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아래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윤석열 정권의 산업정책을 적극 규탄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든 본회의든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허구적인 산업정책을 폭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호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틴다. 국회는 중소상인 서민 살리기 입법 처리하라. 처리하라. 더 이상은 민생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더 이상은 못 버틴다. 국민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일보서 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